네, 이번 시간은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을 찾아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처음에 이제 이틀 동안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으면서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고무적인 것은 하락이었다가 지금 좀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저희 항상 미국 증시를 이제 무시하기가 힘든데 네.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을 키우면서 저희 CPI나 이런 거 예상대로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요 둔화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좀 증시 마감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을 국내 증시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저희 대형주들 위주로 또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일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이번 주는 약간의 좀 관망세, 전반적인 이제 국내 증시로만 봤을 때는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장 다음 주에 연휴도 이어지게 되고요. 말씀드렸었던 어떤 글로벌한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당분간의 어떤 이런 결국 저희 국내 수출과도 또 연관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부진했었다 보니까 네네. 이러한 영향을 어떤 좀 보면서 이번 주는 좀 오늘 내일은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업을 이제 소개를 받을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언급해 주신 에어부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방송 당일날 네.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참 관심 깊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저비용 항공이라고 그러죠, LCC. 네, 이 맞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워낙에 안 좋았었습니다.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었고 그때도 그렇죠. 말씀드렸었지만 또 최근에 이렇게 증가세를 보였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 이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약을 미리 하다 보니까 네네. 예약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1분기의 어떤 실적 흐름 정도를 가늠하기가 훨씬 쉬운데 네. 이런 예약률이나 최근에 어떤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의 이제 여행객 증가 수치 자체가 좀 더 전망치보다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릴 때 여태 동안 계속 적자 기조를 끊고 올해 한 6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전망치의 수치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에 좀 상승세를 더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기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BH는 제가 작년에 방송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네, BH. 네,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 차트만 보면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키웠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고 전방 산업 아무래도 BH가 RFPCB 디스플레이용 RFPCB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 세트의 어떤 전방 산업 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객산의 경쟁 상승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어떤 이슈가 있어 오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 대비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긴 하지만 우려 대비 어떤 중국의 어떤 생산 시설에 대한 생산 이슈였었더라든가 북미 고객사 향해 이런 부분에 대한 여파 같은 경우도 저희 예상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어저께 이제 기사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 통해서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 쪽으로의 OLED 적용 확대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BH 같은 경우가 디스플레이용 쪽으로 RFPCB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 OLED 탑재가 많이 될수록 BH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여태 동안 이 중소형 OLED가 모바일에 좀 한정되어 있었다가 이 기조 자체를 아이패드나 맥북으로 넓혀간다라는 시점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BH 단에서는 긍정적인 기사이지 않았을까, 언론 보도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가 아무래도 아이폰도 그랬겠지만
사실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좀 더 저가였던 뭐 LCD나 이런 걸 탑재하던 아이패드나 맥북도 네네네. 순차적으로 OLED를 탑재를 하려고 하는데 언론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24년부터는 아이패드 생산 그러려면은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은 올해 연말부터는 생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시작될 거고 맥북도 26년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 중장기적인 타임라인상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은 계속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OLED라는 게 이게 그 자체적으로 어떤 빛을 내는 그런 유기 물질 같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패널, 뭐 OLED 패널 전반적으로 이제 채택된다는 거는 이제 OLED 전반적인 이제 패널을 좀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시장 내 좀 선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더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애플의 태블릿 시장에선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요. 이런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으로의 OLED 패널을 적용을 확대해 나가면은 사실 관련된 뭐 경쟁사들이나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뭐 좀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뭐 개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BH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한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전망치도 아마 일부 좀 저도 월 초에 이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을 340억으로 좀 낮췄는데 원래는 한 400억대 중반 이상은 기록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만 4분기 안 좋았었던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생산 관련된 문제도 뭐 여파가 아예 없지는 않았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 일회성 비용 성격에 좀 비용이 좀 발생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라 함은 사실 내년부터 온기로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하는 부분이 실적에 쌓이게 되는데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사업부 인수 관련된 작업이 이번 4분기 즈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돼서는 좀 추가 비용이 4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저희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일부 4분기 단기적인 실적 흐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이 23년부터는 온기로 실적이 반영되고요. 매출단으로는 연간 뭐 2천억 원 수준까지도 붙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외적으로도 사실 기존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에만 치중돼 있던 매출이 최근에 23년부터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FPCB 쪽으로도 상당히 비중을 늘릴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보수적인 어떤 전방 산업에도 불구하고 1,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성장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든 챔피언 주인공이 바로 BH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